자, 프로젝트 윈도우, 영상 시작은 프로젝트 윈도우, 뉴 누르셔서 오늘은 9주차, 윅, 라인, 빛, 저장 경로, 앞방 폴더에 안 들어가게, 어서트. 자, 오늘은 도면 두 가지 스타일을 갖고 올 건데요. 탑뷰랑 프론트 뷰에서 각각 이미지를 갖고 올 겁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포뷰로 만들어 주시고요. 탑뷰, 자, 맨 왼쪽에 뷰 눌러서 이미지 플랜, 임포트 이미지. 여러분 받은 소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소스 이미지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소스 이미지에다가 탑, 탑뷰였죠, 탑뷰. 뷰. 그 다음에 프론트 뷰, 뷰, 이미지 플랜, 임포트 이미지, 프론트. 힘들어.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좀 안 맞다, 그죠? 사이즈를 좀 맞춰볼게요. 탑뷰, 캐릴, 그래서 사이즈. 오케이. 자, 요거는 보이고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 디스플레이에서 레이어 적용해 봅시다. 하나 선택, 탑뷰 선택, 여기 디스플레이 레이어에서 맨 끝에 거. 자, 셀렉트 선택된 거를 우리 레이어에 넣겠다. 그다음에 요거 선택, 레이어에 넣겠다. 왜냐하면 각각 따로따로 보고 할 거니까. 일단 탑뷰로 끄고 프론트 뷰만 무브 툴로 맞춰주시고요. 자, 모델링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어떤 진행 방식을 통하냐에 따라서 틀린 건 없습니다. 결과물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 모델링 자체가 내가 정확한 구조에 정확한 비례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넙스 모델링도 있고 그리고 폴리곤, 우리가 이때까지 대부분 폴리곤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런 거는 넙스 모델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넙스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형태 변형을 위해서 넙스에서 폴리곤으로 변환도 시켜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도 좀 해주고 할게요. 일단 자, 여기서 넙스로 만드는 방법, 커브드 툴로 갑니다. CV 커브드 툴, 크리에이트 커브드 툴. 여기 보면 CV 커브드 툴 있대요. 프론트 뷰로 가셔가지고 프론트 뷰로 가서 요 클릭해서 그리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꺾임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서 그 외곽 라인을 그리는데 다 그릴 필요 없고요. 뭐 반만 딱 그리면 됩니다. 반만 그리면 됩니다. 반만. 그리고 펜 구조가 요 위에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모양이 변화되기 때문에 완전 측면만 그릴게요. 측면만. 이렇게 측면만. 자, 커브 툴 눌러서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커브 툴 눌러서 여기부터 클릭, 클릭, 중간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클릭. 세 번째부터 거의 곡선이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갑시다. 클릭, 클릭. 잡아주고 Shift 키 눌러서 클릭, 클릭, 클릭. 세 개의 모서리가 있어야지만 모서리 잡기가 편해집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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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모서리 꺾을 때는 기본적으로 점 3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좀 편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수직 수평으로 할 때는 Shift 키 눌러주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모양이 좀 안 맞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버텍스 가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컨트롤 버텍스 가셔가지고 이 버텍스를 무브 툴로 모양을 여기 좀 부족하네. 나중에 쪼개면 될 것 같고요. 놀래라. 내 건 줄 알았잖아. 일어날 시간인 줄 알았네. 자,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 이렇게 라인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라인 만들어졌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커브줄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념이 기존에 있던 메쉬나 메쉬 툴로 가는 게 아니고 서페이스로 갑니다. 서페이스로. 서페이스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리볼브라고 있죠. 총 리볼버 총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죠? 말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다. 그죠? 돌리는 거. 옵션 창 열면은 이렇게 어떤 축으로 돌릴 건지. 자, 여기 지금 세워져 있고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Y축이다. 그죠? Y축이 체크되죠. 혹시 모르니까 에디트 눌러서 리셋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얼마나 돌릴 거냐? 얼마나 돌릴 거냐? 스타트 엔드 0에서 360도 돌릴 거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에 세그먼트는 몇 개를 할 거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면으로 그거를 360도를 돌릴 거냐. 이 뜻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12개 이렇게 하면은 어플라이 해주면 이렇게 12개의 면이 되면서 이렇게 캔 구조 우리가 봤던 거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린다. 그죠? 자, 이런 구조도 있고요. 우리가 넙스로 만들어서 폴리곤으로 형태를 변형하려면 이렇게 폴리곤을 눌러서 바로 해도 되는데 이때는 컨트롤 포인트를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딱 해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아예 넙스 구조에서 폴리곤 넙스로 만들었지만 폴리곤 구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컨트롤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다?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외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플라이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 눌러주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인 어떤 구조는 들어가셔서 1번에 해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열어서 봅시다. 이미지를 열어서 보시면 자, 이미지 비교하면서 자, 여기 보면 구조가 각이 팍 졌다 그죠? 각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각져야 되는 엣지 기준으로 위아래로 보조 엣지가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각이 잡힌다고 했죠. 엣지의 스무스였던 개념은 1번 엣지에서 2번 엣지로 가는 면적에 따라서 서로 당기면서
그래서 당기면서 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면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게 당기겠죠. 그래서 각이 잡히는 거예요. 간격의 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내가 여기를 확 꺾여야 되니까, 그죠? 확 꺾게 되니까 여기를 구조를 확 꺾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엣지 모드에서 요거를 조금 더 내려도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시각적으로는 꺾이지만은 그죠? 시각적으로는 꺾이지만은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서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어때요? 각이 잡힌 것처럼 보인다, 그죠? 각이 잡힌 것처럼, 각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좀 더 각을 잡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밀어 넣거나, 그죠? 요 각을, 엣지를 좀 더 이렇게 밀어 놓고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멀티컷으로 여기에 컨트롤 키 눌러서 각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확실하게 봅시다.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한번 눌러주면 자, 이렇게 확실하게 각이 딱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 추가적으로 엣지를 넣느냐, 세그먼트의 구분을 가지게 해주냐, 세그먼트의 면적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이는 이런 느낌들이 여기에서 살았다, 그죠? 충분히. 근데 더 정교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캠 마시면 알지만은 요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구조까지 고민하신다면은 더 정리해서 면을 쪼개서 넣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자, 밑에도 한번 비벼봅시다. 밑에도.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딱 각이 잡힌다, 그죠? 자, 1번 눌러서 이 부분에 각을 한번 더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엣지 모드에서 이거를 조금 더 내리고 여기 하나 더 넣어봅시다, 여기에. 이거를 조금 더 스케일로 줄이고 멀티컷으로 여기다가 하나, 땡, 한번 이렇게. 각이 탁 잡히는 것처럼 딱 잡힌다,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머리에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추가적으로 엣지를 넣을 건지를 계산을 해서 형태를 만들 때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윗부분, 윗부분은 막으면서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막으면서. 일단은 요거 막는 방법은 엣지 모드에서 추가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쭉 삥 돌려서 엣지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중앙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평평하게 가야 되니까 그죠? Y축을 제외하고 XZ축만 Shift 키 누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브 툴, 스케일 툴, 그 다음에 로테이션 툴은 Shift 키 누르면 익스트루드의 기능이 더 추가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 추가됩니다. 위에 면 한 잠시 볼까요? 위에 면 잠시 보자면 자, 위에 면을 잠시 보면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돌출된다는 느낌이 나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캔 이미지 보세요. 요렇게 돼서 내려가서 쏙 들어가서 다시 돌출되는 느낌이 있다, 그죠? 요런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을 하고, 아우, 눈 아파. 감안을 하고, 엣지 모드, 스케일 툴로, 요만큼 두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두께가 있어야 되겠다, 두께. 그 다음에 밑으로 쏙 내려가야 되는데 면이
확장돼야 되니까 익스트루드 눌러야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밑으로.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면이 생기고 올라와야 되니까 다시 스케일 툴로 조금 들어가고 무브 툴로 바꿔서 다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 자, 요 부분이 요런 구조로 그죠? 홈이 파지듯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스케일 툴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그죠? 한 번 더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머지 투 센터. 일단 요 구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위에 뚜껑 닫듯이 딱 이렇게 닫을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캔 먹어봐서 알겠지만 캔 밑에 어떻게 돼서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그죠? 오목거울, 볼록거울이라 해야 되나? 오목거울이라 해야 되나? 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뚝배가 좀 있으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엣지 모드에서 맨 밑에 거 선택, Shift 키 누르고 안으로 뚝게 바닥에 닿는 부분 선택 놓고 그 다음에 무브 툴 Shift 키 누르고 안으로 요거를 조금만 뚝게 느낌 주고 다시 스케일로 안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머지 투 센터. 세 번 한 이유는 뭘까요? 약간 곡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안으로 오목처럼 돼야 되니까. 그죠? 여기 선택, 더블 클릭. 이거는 Shift 키 누르지 말고 그냥 무브 툴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야, 잘못 올렸지. 그 다음에 중간에만 선택해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측면에서 엑스레이로 만들어진 엑스레이. 그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게 보인다, 그죠? 수정하려고 싶으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서 보면 이런 구조로 오브젝트 모드 한번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부분, 윗부분. 요거는 잠시 빠이빠이 시켜놓고 어머, 자, 이거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컨버터 시키는 게 있어요. 컨버터. 만일에 선택했을 때 이 녀석을 구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버터. 이거 히스토리를 지울게요. 히스토리 지우면 이거 구분됩니다. 히스토리. 여러분들 히스토리는 에디트, all by type 히스토리. 왜? 왜? 왜 all by type 히스토리? 허브즈. 자, 자, 요거는 넙스를 이용한 커브즈를 이용해서 앵글 돌려가지고 만든 캔 일반적인 구조고요. 요 안에 거는 또 별도로 또 보여줄 테니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존에 늘 하던 방식으로 해보세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중간에 실린더로 만들어서 위아래 익스트루드 하면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부터 익스트루드 하면서 올려도 되고요. 위에서부터 익스트루드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뭘 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실린더, 띵, 프론트 뷰, 선택, 모디파이, 얼라인, 스케일, 뭐, 스케일, 영주왕이 아니구만, 그림이. 스케일, 중앙에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축으로만, 스케일, 자, 이렇게 놓고 시작해도 됩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쉬우니까 밑에부터 만들어 봅시다. 밑에, 이 부분. 자, 면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브러쉬 툴로 면 선택. 자, 구조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녀석의 구조처럼 이렇게 무브 툴 익스트루드로 살짝 꺾이는 부분 잡아주고 뭐 나중에 안 잡아도 됩니다. 나중에 잡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서 스케일 툴. 스케일 툴. 네. 이렇게 모았죠, 그죠? 요거는 XZ축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 중간에서 하게 되면 위로나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구조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 스케일 툴로 모아주기.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Shift 키 누르고 안으로 두께, 요거 두께 스케일로 조금 더 늘어놓을게요. 두께 한 번 더 Shift 키 두께 넣고 무브 툴로 밀어 놓고, 그죠? 다시 Shift 키 눌러서 밀어 놓고 안으로 먼저 스케일로 모아주고 무브 툴로 밀어넣기. 그냥 당길 때는 주변에 있는 엣지나 이런 것들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같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Shift 키 눌러주고 무브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다, 그죠? 스케일, Shift 키 누르고, 네. 무브 툴로 위로 이렇게 당겨주면 확장이 아니라 끌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곡선 처리처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버텍스 모드로 중간 이 녀석도 위로 측면에서 엑스레이 뷰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다, 그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조금 수정하고 싶으면 선택하셔서 스케일 툴로 자, 이렇게 이런 폴리곤 스타일로 만들었다, 그죠? 폴리곤 스타일로. 자,
한 번 누르니까 퍽 쪼그라든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준다는 거는 각이 잡혀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컨트롤. 자, 여기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죠? 멀티컷 컨트롤 키 눌러서 땡, 땡. 여기 땡, 땡. 여기 땡. 여기 땡. 는 스무스 시켜보고 3번 눌러서 스무스 시켜보시고 조금 더 각이 잡혀야 되겠네. 그러면은 추가를 하셔도 되고 위치를 변화를 주셔도 되고요. 자, 위에도 자 여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아까 전에 옆에 만든 것처럼 요렇게까지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까지 폭 들어갔다 올라오는 정도까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네. 이거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거 보니까 이거 만들어 놓은 것도 변형 가능합니다. 아,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오브젝트 모드, 버텍스 모드 선택, 시프트 키 누르고 화살표 가로 여기까지 그냥 무브 툴로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빼서 빼서 위로 올리면 너무 많이 팠나? 너무 많이 파졌네. 조금만 조금만 이제 정도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 브러쉬 툴 르르르르르르르 스타일 툴 시프트 키 누르고 안으로 무브 툴 쫙 해봅시다. 스타일 툴로 꺾이는 거를 잡아야 되겠네. 그만큼 무브 툴 시프트 키 누르고 확장 스케일 툴 무브 툴 시프트 키 누르고 올리고 스케일 툴로 모아주고 무브 툴 시프트 키 올려서 올리고 자, 이 부분은 밖으로 조금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시프트 키 누르고 확장 스케일 툴 무브 툴 스케일 툴 모두 잡았다, 그죠? 잡았고 요게 돌출돼야 되니까 페이스 모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요런 거는 익스트루드를 해도 되고, 스케일 툴로 익스트루드. 조금만 노출되게. 자, 이렇게. 오, 윗부분 드래그, 스케일 툴. 조금 두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이미지 보니까 두께 조금 더 주고, 네, Shift 키 안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주고, 무브 툴로 그냥 밑으로, 그냥 밑으로 조금 더, 스케일 툴 안으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주고, 무브 툴, Shift 키 누르고, 다시 돌출. 조금만 돌출합시다. 그러면 요 구조가 된다, 그죠? 8번. 두 개가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물로 만들어진 건 똑같다,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눈꺼리.